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올리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61번째 시간, 새로운 관계에서 변화의 실마리를 찾다입니다. 새로운 관계라는 주제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알코올 중독이라 하면 물론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자주 마실수록 그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단순히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신다는 것만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관계인 가족, 그리고 직장, 그리고 뭐 사회 동료들, 친구들,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술을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술이라는 물질을 무난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활용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의존을 하고 그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남용을 한다는 것은 그 관계에 어떤 문제나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는 것은 내가 속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 속한 그 단체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관계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서 관계를 재형성하는 그 치료의 개념으로 우리가 관계를 이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보통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알코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또 그런 경우와 더불어서 가정 내에, 저희가 이제 예전 포스팅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해보는 거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 내에 어떤 뭐 불화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또 가정 내에 내가 이제 소통이나 교감, 공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도 그런 관계의 미숙함이나 뭔가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을 안 먹고 술을 덜 먹게 하는, 술의 욕구를 억제하는 이런 약물이나 아니면 이런 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알코올 의존증, 남용증으로 만든 것은 내 삶이 속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극복되거나 개선되거나 변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 어찌 보면은 관계를 만든다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새로운 사람을 기회가 되는 만큼 많이 만나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나 아니면 당장의 회복 이후에 내가 꾸준히 술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가장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지금 우리가 동호회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찌 보면은 내가 보통 삶에서는 자기의 삶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환경과 자기 지역과 이런 곳에서 뻔한 그런 사람들과 자기가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나이가 들수록 고착화되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자기 우물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환경을 배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여행을 가는 것과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그런 내 세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이 다 맞다는 생각과 고집, 아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 그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 만나는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어색하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독서,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권해드립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과 저자와 만나고 그 내용, 내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을 경험하고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의 여행을 갔다 오는 개념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근데 실질적인 사람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뭐 병원이나 센터나 어디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전문가와 만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와 현실과 이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그거 하나를 일단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사람과도 색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의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에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들들이 있으면 엄마가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항상 하는 일, 아이들, 딸, 아들이 항상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정 환경 안에서 밖에서는 각자의 삶을 살겠죠. 그래서 각자의 이제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환경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만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그 공동의 집안 일에, 집안 업무에 있어서는 각자 하는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것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항상 집에 오면 요즘엔 그런 환경이 잘 없기도 하지만 항상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는 그런 관계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고착화되어 있다면 그거를 반대로 해보는 거죠. 아빠가 도리어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들을 나르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그런 것도 기존의 관계를 우리가 색다르게 변화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기존의 그런 틀에서 벗어난 약간 주변 환기, 그리고 내가 이제 기분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먹었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은 이제 알코올 중독도 결국에는 내 주변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결과를, 의존증, 중독, 남용이라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를 시키는 방법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사람이 어렵다면 독서나 여행이나 이런 어쨌든 내 생각과 주변 환경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하나 만드는 것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관계라도, 내 기존의 직장, 기존의 가정, 기존의 뭔가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조금 바꿔서 다른 친구들, 다른 가족들의 구성원과 바꿔서 해본다거나 내가 하는 것들을 변화시켜 본다면 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배우는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